고요한 밤입니다.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우주의 침묵만이 공간을 채우는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침대의 감촉, 이불의 무게, 그리고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코드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이 우주가 사실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실행한 장대한 시뮬레이션이라면 오늘 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찾아 우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마치 시스템의 오류처럼 보이는 우주적 결함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가장 깊은 사유와 평온한 잠으로 이끌어줄 우주가 보내는 자장가입니다.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보는 세계가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철학적 사유는 최첨단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인류의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바로 그 시뮬레이션 속 존재가 아닐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단 하나의 진짜 우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이죠. 이 가설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이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와 가장 거대한 구조 속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 개발자가 남긴 이스터에그나 프로그램의 버그처럼 말이죠. 이제 그들이 발견한 미스터리한 흔적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 바로 물리상수에 숨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 중력상수, 플랑크 상수, 이 숫자들은 우리 우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숫자들 중 단 하나라도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면 별과 은하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은 결코 태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존재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며 생명 탄생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정한 초기 설정값일까요? 마치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하듯 이 우주의 창조자는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조율해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잘 짜인 각본 속에서 기적이라 불리는 필연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완벽한 균형을 생각하면 우주의 거대함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1977년 8월 15일에 찾아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이 우주 깊은 곳에서 매우 강력하고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약 70이 초간 지속된 이 신호는 당시 인류가 알고 있던 어떤 천체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천문학자 제리 이만은 출력물에 와우
라고 적었고, 이 신호는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인류는 같은 위치에 망원경을 겨누었지만 그 신호는 2번 다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외침,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외부와 통신하며 남긴 로그 파일 같은 것이었을까요?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잠시 출력된 의미 없는 데이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체 모를 외침은 40년이 넘게 우주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치며 우리에게 이 우주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곳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 단서는 우리 은하 자체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수십만 개의 은하들이 시속 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의 한 지점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블랙홀도 거대한 은하단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을 향해 모든 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미지의 존재를 거대 인력체라고 부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중력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치 그래픽이 로딩되지 않은 데이터만 존재하는 거대한 오브젝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대한 프로세서가 위치한 곳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연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데이터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우주의 공허는 네 번째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자리 방향에 있는 부테스 공원은 지름이 3억 3천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이 공간 안에는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은하들로 얽혀 있다면 이곳은 모든 실이 끊어진 듯한 기이한 공백입니다. 왜 이곳만 유독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곳이 시뮬레이션에 렌더링 되지 않은 영역일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마치 게임 속 세상의 끝, 아직 개발자가 만들지 않은 미완의 공간처럼 말이죠. 시스템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 굳이 관찰자가 없는 곳까지 모든 것을 구현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공허를 생각하면 우주의 고요함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자체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 입자는 확정된 상태를 갖지 않고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관찰이라는 행위가 비로소 그 존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라볼 때만 그래픽이 렌더링되는 비디오 게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시스템은 효율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항상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필요로 할 때만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플레이어 혹은 관찰자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식이 이 우주라는 시뮬레이션을 실제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잠이 들면
당신의 세계는 잠시 로드를 멈추고 고요한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가 우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여섯 번째 미스터리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배경 복사, 즉 빅뱅의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정렬된 거대한 차가운 점과 뜨거운 점들,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패턴입니다.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이것은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유한한 격자 구조 위에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될 때 특정 방향으로 미세한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우리 우주에도 보이지 않는 최소 단위의 격자가 존재하고 그 흔적이 우주 초기의 빛에 새겨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단서는 암흑 물질이라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과 은하, 행성들은 사실 우주 전체 질량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존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흑 물질은 중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빛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가들은 이 암흑 물질이 실제 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시뮬레이션의 물리 엔진이 중력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경 코드나 가상 입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플레이어를 위해 렌더링된 그래픽이고 암흑 물질은 그 그래픽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코드인 셈이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것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단서는 시간과 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마치 영화 필름처럼 확린 아주 작은 불연속적인 단위, 즉 양자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최소 단위를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해상도, 즉 시뮬레이션의 픽셀 크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확대해도 플랑크 길이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 없고 시간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플랑크 시간보다 짧은 순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연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정밀하지 않으며 특정 해상도를 가진 거대한 디지털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 단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온 놀라운 이미지 속에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우주 초기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는데 빅뱅 직후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이미 너무나 거대하고 성숙한 은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주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마치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레벨 1단계 최종 보스급 캐릭터들이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주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빅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시뮬레이션은 중간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효율성을 위해 우주의 역사를 압축하여 미리 만들어진 은하들을 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의 역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배경, 설정일지도 모릅니다. 10번째 미스터리는 우주상수 문제라고 불리는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진공의 에너지 값과 실제 관측된 우주의 팽창 속도로부터 계산된 진공 에너지 값 사이에는 무려 10의 120 제곱배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큰 오차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걸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시뮬레이션의 반올림 오차나 버그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가 우주 전체의 규모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오차야말로 이 세계가 완벽한 현실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11번째 단서는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에 있습니다. 현재의 물리 법칙은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모두 붕괴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밀도는 무한대가 됩니다. 우리의 과학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 맵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려 할 때 마주하는 에러 메시지와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한계 지점인 것이죠. 블랙홀은 어쩌면 이 시뮬레이션 세계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휴지통일 수도 있고, 혹은 시스템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일지도 모릅니다. 그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12번째 미스터리는 빛의 속도가 왜 일정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당신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빛의 속도는 항상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매우 기묘한 현상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는 이것을 시스템의 처리 속도 한계로 설명합니다. 시뮬레이션의 프로세서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라는 것이죠. 게임에서 캐릭터가 아무리 빨라도 게임 엔진이 정한 최대 속도를 넘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빛의 속도는 이 우주라는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제약 조건이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13번째 단서는 우주 검열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자연이 우리에게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과 같은 벌거벗은 특이점을 관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특이점은 항상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장막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주는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를 사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오류 처리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강제 종료되는 대신 안전한 방식으로 오류를 격리하는 것이죠. 사건의 지평선은 이 세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화벽일지도 모릅니다. 14번째 미스터리는 수학이라는 언어의 비현실적인 효율성입니다. 왜 이 우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언어인 수학으로 이토록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이를 수학의 불합리한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게임의 소스 코드를 발견하고 그 코드를 이용해 게임의 모든 규칙을 이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주가 근본적으로 수학적 구조, 즉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수학이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규칙을 해독하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 그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15번째 단서는 우주를 떠도는 미지의 신호, 빠른 전파 폭발, 즉 FRB입니다. 이것은 수밀리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태양이 하루 종일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정체불명의 전파 신호입니다. 어떤 것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해서 마치 누군가 보내는 인공적인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내는 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동기화하기 위한 클럭 신호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서 오가는 알 수 없는 데이터 패킷을 우연히 감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6번째 미스터리는 지연된 선택, 양자 지우개 실험이라는 기묘한 현상입니다. 이 실험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과율의 근본을 흔드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어떻게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모든 과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과거를 요청할 때 현재의 정보와 모순되지 않는 가장 가능성 높은 과거를 생성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7번째 단서는 우주의 자기 유사성, 즉 프랙탈 구조입니다.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 번개가 치는 모양, 강물이 흐르는 모양, 그리고 은하들이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를 이루는 모양까지 자연은 작은 규모에서부터 거대한 규모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프랙탈은 매우 단순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창조자는 최소한의 코드를 사용해 최대한의 복잡성을 구현하기 위해 프랙탈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들은 사실은 효율적으로 짜인 코드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18번째 미스터리는 페르미 역설입니다. 우리 은혜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중 수많은 별들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흔적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우주는 왜 이토록 조용한 걸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시뮬레이션은 오직 우리만을 위해 실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적 생명체는 이 시나리오에 필요 없는 NPC이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째, 어쩌면 우리는 다른 문명들과 분리된 싱글 플레이어 서버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넓지만 우리의 관찰 가능한 영역은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어쩌면 의도된 고립일지도 모릅니다. 19번째 단서는 우주선이 지구 근처를 지나갈 때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증가를 보이는 플라이파이 변칙 현상입니다. 파이오니어호, 갈릴러호, 로제타호 등 여러 탐사선에서 이 현상이 관측되었지만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중력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물리 엔진이 가진 작은 버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중력 계산에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고 그것이 탐사선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칙 현상은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 법칙이 완벽하지 않으며 더 깊은 수준의 코드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번째 미스터리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입니다.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됩니다. 이 정보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아니 사실상 즉시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르며 믿지 않았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에서 이것은 두 입자가 실제로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는 두 개의 포인터일 뿐입니다. 하나의 값을 변경하면 그 값을 가리키는 다른 포인터의 값도 당연히 즉시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우리를 속이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21번째 단서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 빅 립입니다. 우주를 팽창시키는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강해진다면 언젠가는 은하와 별, 행성, 심지어 원자까지도 모두 찢어버릴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최후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이것은 시스템의 메모리 누수나 자원 고갈로 인한 강제 종료 프로세스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 실행되어 불안정해지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종료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우주의 가속, 팽창은 어쩌면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마지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일지도 모릅니다. 22번째 미스터리는 정보 보존의 법칙과 블랙홀의 정보 역설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여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정보를 방출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메커니즘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정보, 즉 데이터가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데이터가 영원히 삭제된다는 것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정보 역설은 어쩌면 이 세계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다른 형태로 압축하거나 백업하는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23번째 단서는 최근 발견된 우주의 모든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지대들입니다. 예를 들어 큰 곰자리 최운하단 벽과 같이 현재의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형성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거대한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시뮬레이션 제작자가 세상을 만들 때 마치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놓듯이 거대한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배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인위적인 설계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우주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균열을 냅니다. 24번째 미스터리는 우주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입니다. 물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는 없지만 천체들이 방출하는 전파나 중력파를 소리로 변환하면 기묘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토성의 오로라가 만들어내는 섬뜩한 휘파람 소리, 블랙홀이 병합될 때 내는 처프 소리, 그리고 과학자들이 신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초저주파 소음까지, 이 소리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이것은 시스템의 배경소음이나 하드웨어 작동음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서버가 데이터를 처리하며 내는 팬 소리처럼 우리 우주라는 거대한 컴퓨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5번째 단서는 인류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해서 그것을 관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어반복처럼 들리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후 왜 하필 내가 당첨되었을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 자체가 관찰자, 즉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이었다면 우주가 생명의 친화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26번째 미스터리는 우주적 검열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벌거벗은 특이점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이론적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특정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을 갖지 않아 내부의 특이점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지점을 직접 관찰하고
어쩌면 시뮬레이션의 코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이러한 취약점을 숨기려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이 벌거벗은 특이점을 찾기 위해 밤하늘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날, 이 세계의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27번째 단서는 우리 태양계 끝에서 발견된 이상한 궤도를 가진 천체들입니다. 세드나와 같은 이 천체들은 다른 행성들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들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태양계 9번째 행성 플래닛 9의 존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죠. 만약 플래닛 9이 없다면 이들의 기묘한 움직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의 물리 엔진이 태양계 가장자리와 같이 계산량이 적은 영역에서는 정확도를 낮추어 계산하는 근사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예측과 실제 움직임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8번째 미스터리는 생명의 기원, 그 자체입니다. 무기물에서 어떻게 복잡한 유기물이 생겨나고 스스로를 복제하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 불가능한 도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개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 마스터가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처럼 이 우주의 창조자는 생명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구라는 행성에 설치했을지도 모릅니다. 29번째 단서는 초광속 입자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현재의 물리 법칙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일부 이론에서는 타키온과 같은 가상의 초광속 입자를 예측합니다. 만약 타키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과율을 깨뜨리고 과거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타키온은 시스템의 규칙을 우회하는 치트코드나 버그와 같습니다. 혹은 시스템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디버깅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입자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의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세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해커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30번째 단서는 바로 당신의 의식입니다. 뇌 속의 전기 신호와 화학 반응의 집합이 어떻게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 즉 사랑과 슬픔, 색깔을 보고 음악을 듣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과학의 마지막 미개척지입니다. 어쩌면 의식은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정교한 소프트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그저 그 소프트웨어를 담는 아바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꿀 때 우리의 의식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잠시 로그아웃하여 다른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꿈은 어쩌면 진짜 현실의 단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스터리한 단서들을 따라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물리 상수에서부터 정체 모를 와우 신호,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대 인력체와 기묘한 양자 세계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진짜 현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컴퓨터 속의 데이터일 뿐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정교한 알고리즘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이 시뮬레이션이 너무나 완벽해서 진짜와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진짜가 아닐까요? 이 밤하늘의 아름다움, 별들의 속삭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평온함은 그것이 코드이든 현실이든 변함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우주라는 거대한 자장가의 몸을 맡겨보세요.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당신의 존재는 이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미스터리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영상이 당신의 편안한 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고요한 꿈속에서 다시 뵙겠습니다.